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터 박기덕입니다. 요즘엔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편으로 찾아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막 광고를 막 매체에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과가 10번 하면 네. 진짜 뭐 두세 번 좋을까 말까, 뭐 그러니까 더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죠. 훨씬 더 많잖아요. 많죠. 그럴 때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문제점 분석이 되면 개선이 쉬운데 네.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가 제일 어려운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요즘 시장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강의가 되게 많아졌고 그런 것들 조금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고 제 강의도 조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패스트 캠퍼스에서 탑셀링이고 그래서 저도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거에는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뭐 외부 마케터를 뭐 갑자기 이제 컨설턴트로 좀 채용해서 좀 본다던가 아니면은 대행사를 쓰고 계셨으면 뭐 대행사를 이렇게 봤으면 좀 뭐 바꿔보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상담을 해보신다던가 이런 식의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네, 새로운 시각을 이게 중요성이 사실 간과되었었던 거를 더 채우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어떤 컨텐츠로 결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컨텐츠에 어디에 힘을 주시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고민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디자이너 분들은 PC에서 작업을 하시니까 이 모바일 배너를 정말 내가 어떤 것들이 성과가 나고 왜 났는지에 대해서 디자이너는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PC로 작업하시다 보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좀 간과를 많이 하시고 이걸 마케터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정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맞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많고 페이스북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배너 광고, 영상 광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너 광고만 주구장창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오히려 저는 요즘엔 과감하게 배너 10개 만들 시간에 영상 한두 개 만들어 보자. 왜냐면 안 만들어 봤으니까. 배너는 몇 년 동안 만드셨는데 영상을 거의 안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쪽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사실 어렵죠. 왜냐면 회사가 해오던 그런 프로세스고 마케터가 바꾸기에는 어떤 마케터 분들은 이제 그냥 뭐 하던 거를 조금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더 갈아서 잘해보자. 근데 다른 시각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를 좀 더 많이 해보시거나 외부 시각을 참조하시는 그런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늘리시는 게 사실 문제점 발견에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뭔지 몰라서 결국에 해결을 못하는 게 답안수일 수 있으니까요. 광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광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KPI라고 하죠. 이게 매체에서 어떤 전환으로 최적화를 하는가랑은 별개로 우리 전체 비즈니스의 KPI가 뭔가 우리 스테이지에서 정말 회원 가입만 많이 만들면 되나? 예를 들면 뭐 플랫폼이라던가 이러면 회원 뒤에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수익화할 때가 아니고 회원을 많이 모아야 되나? 아니면 회원을 모았는데 다 나가니까 이 리텐션 D7 리텐션이라고 하죠. 7일 동안 리텐션을 한 사람을 조금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할까? 좀 진성 유저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할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마케팅이 변하거든요. 왜냐면 회원 가입이 싼 그런 지면이나 아니면 매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곳은 회원 가입은 비쌀 수 있는데 리텐션이 좋은 매체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분석의 주안점이 사실 어딘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온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비즈니스 전체의 KPI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알프다우 약간 수익성이라고 한다는데 사실 마케팅은 그 전 단계가 KPI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전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비즈니스 KPI와 마케팅 KPI는 다르다. 첫 번째 다르다라는 거를 공감을 다 사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KPI는 우리를 뭘로 봐야 될까? 과연 우리는 뭘로 봐야 될까? 항상 수익을 말하고 로아스를 말하지만 그게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다 놓치는 것보다 하나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KPI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치를 잘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체를 조금 다 다루시고 네, 그거를 위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회원 가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를 회원 가입하면 얼마를 주겠다라고 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 숫자를 찍히는 거는 결과인데 이 너무 숫자만 목매이시다 보니까 사실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걸 만들어야 되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안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간 메타인지적인 시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상황이 한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찍히는 그 광고 성과, 뭐 광고 데이, 광고 관리자에서 찍히는 그 숫자만 너무 네. 집착하지 말고 네네네. 전반적인 관점에서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진짜 이게 네. 뭐. 이게 사실 3, 4년 차까지는 정말 데이터 분석 배우고 매체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만 해도 벅차실 수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여러 다른 뭐 여러 펑션들 뭐 예를 들면 뭐 개발자들이랑 얘기 많이 해보시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 보도 이제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네. CMO라던가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많이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매체를 어떻게 최적화할까 뭐 소재를 어떻게 할까랑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것들도 저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거에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나는 좀.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약간 좀 큰 얘기를 네. 하는 게 조금 생각이 이상하실 수 네. 있는데 오히려 이게 간과되어 있는 측면이 맞아.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뻔한 얘기가 아니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